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최근 들어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갑자기 주가가 쭉쭉 올라가는 그런 주식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 뉴스는 회사가 어디에 인수된다, 어디에 팔린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그 해당 주식은 엄청나게 오르는 걸 끼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짧고 심플하게 회사가 팔리면은 주가가 오르는 이유를 보고, 그리고 앞으로 회사가 팔릴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뭐가 있는지 그거를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면은 그렇게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소리가 될 수 있겠죠.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 기리색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뉴스가 이겁니다. 회사 팔겠다고 하니까 오르네. 매각설에 날개단 한샘 그리고 인터파크 주가. 그래서 아래를 보시니까 한샘이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일부를 매각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주가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고 하는군요.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가 바로 한샘입니다. 이때 엄청나게 상승하고 그 다음날에도 상승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다시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전 주가보다 거의 20% 정도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파크는 더 엄청나게 올랐죠. 여기 보시면 한 5,000원 정도 라인인데 최고가 11,300원. 단 4일 만에 2배 넘게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길이 또 토스픽으로 받은 이 인터파크를 120%인가요? 그 정도 수익률을 거두고 매도한 바 있죠. 그런데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길이, 그런데 이번이 좀 특수한 경우 아니야? 그런데 과거를 봐도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아니, 오히려 더했습니다. 자, 남양유업 얼마 전에 기억나십니까? 이때 보시면 5월달에 남양유업의 한 제품이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갑자기 급등을 했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면서 엄청나게 큰 파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보니까 진짜 빨리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남양유업을 매각하겠다는 소식이 나오면 주가는 쭉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 현재는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저가 대비 2배 이상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 작년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올랐던 전설이 된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키네마스터라는 기업입니다. 최저 8,000원에서 최고 63,000원까지 거의 10배 가까운 상승을 기록한 키네마스터. 이것도 바로 해외 이 회사를 매각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미친듯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쭉 올랐다가 갑자기 왜 나이아가라 폭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이러한 뉴스가 이때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죠. 4월 말에서 5월 초네요. 자, 뉴스를 보시면은 키네마스터 이밀택 대표 매각 무산. 그렇습니다. 매각이 무산되었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주가는 10배 이상 올랐는데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진짜 죄송한데 매각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니까 주가는 당연히 곤두박질 치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정말 이 정도면은 너무 비이상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는 걸 기리분들이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 하나였죠. 회사를 매각한다. 그 단어 하나에 일단 주가는 2배 가까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리분들이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왜 매각만 하면은 주가는 날뛰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저 기릿은 이렇게 4가지를 꼽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인수를 하면은 회사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남양유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알기로는 딱히 유의미한 사과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회사가 인수되니까 갑자기 제대로 된 사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주주 환원 정책, 구조조정 등 회사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거라는 기대감이 생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새 집을 사면은 리모델링을 하는 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이제 인수회사도 되게 중요한데요. 큰 회사가 사면 살수록 뭔가 있나 보다 하는 기대감이 분명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작은 회사가 사는 것보다 큰 회사, 그러니까 대기업이 사면 살수록 사람들의 기대감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수회사가 크면 클수록 주가는 더 크게 뛰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거는 키네마스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산다고 하면은 묻지마 상승까지 방금 전에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음모론입니다. 그런데 저기를 거의 기정사실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매각할 때 꼭 주가를 띄우는 작업을 하는 듯한 착각 같은 착각 아닌 착각 같은 그런 게 분명 존재하고 있지 않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죠. 이때까지 매각하면 오르던데, 이러한 생각이 투자자들에게 무조건 박혀있기 때문에 매각이라는 소식이 뜨자마자 그 회사의 주가는 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 심리가 무조건적으로 일단은 반영하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각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오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매각 이야기가 나올 만한 회사가 뭐가 있는지 그걸 봐야겠죠. 지금부터는 정말 빠르게 4가지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KT 서브마린입니다. 최근 주가는 이렇게 쭉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바닥을 다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회사는 참고로 해저통신, 전력 케이블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저통신 때문에 지진 관련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지진이 나면 이렇게 오르는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은 건설공사가 63%, 유지보수가 36%, 기타가 0.15%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이 회사의 단점은 아직까지 실적이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사가 왜 매각이 되는가? 이 기사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특징주 KT 서브마린 매각 기대감 20% 안팎 급등 2021년 5월입니다. 방금 전에 보셨죠?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매각 기대감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뉴스가 나오진 않았지만 매각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KT 서브마린은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정책 확대에 따른 해상 풍력 수주로 인한 수혜주로도 꼽히고 있으며 한편 KT 서브마린은 최근 이어진 KT의 구조 재편 작업에 따라 매각 물망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 회사를 팔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KT는 사업적 연관성이 낮은 자회사를 정리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곳들은 합병하면서 통신 및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관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하나 봅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한 번 더 주가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두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디오라는 기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한번 급등을 했다가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기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기업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같이 공부했던 기업이죠. 임플란트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또한 완벽하죠.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주가가 조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진짜 장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바로 디오홀딩스 지분 매각 위한 자문사 선정, 사전 절차 진행. 자, 디오는 최대 주주인 디오홀딩스가 디오의 지분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와 관련해 크레디트 스위스 증권을 자문사로 선정하고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5일 공시했다. 그러니까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회사를 매각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가 나오면 또 한 번 더 올라갈 확률도 당연히 존재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틀 전에 갑자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살짝 부담감은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세 번째입니다. 쌍용 CN이 고배당주를 좋아하시면 이 기업을 좋아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최근 들어서 중간 배당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주가는 쭉 내려와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회사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쌍용 양회였고요. 그리고 시멘트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멘트 산업이다 보니까 매출액이 늘어나는 산업은 아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당기순이익도 좋아지는 걸 같이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으니까 당연히 배당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주식은 고배당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결국 매각을 할 거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이렇게 주요 주주를 보시면 한행코 시멘트 홀딩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처음에 보셨던 남양유업 있죠? 남양유업을 인수한 회사가 바로 한행코죠. 이 한행코 사모펀드가 77.98%나 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모펀드의 목적이 뭘까요? 바로 회사를 사서 키워서 그리고 더 비싸게 판다. 이게 바로 사모펀드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마지막에 파는 거를 엑시트라고 하는데요. 그 기간은 평균적으로 4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회사를 사서 평생 동안 키우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키운 다음에 바로 매도를 하는 게 사모펀드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에 그때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쌍용 양회 최대 주주 한행코 시포 유한회사로 변경. 그렇다면 2017, 2018, 2019, 2020, 2021년 벌써 5년 차가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벌써 5년이나 되었으니까 엑시트를 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슬금슬금 나온다고 하는군요. 그동안 한행코 컴퍼니는 또 쌍용 CNE를 잘 키워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2,500원 정도였죠. 2017년에. 그런데 쭉 성장을 해서 지금 현재 8,000원까지 3배 이상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5년간 잘 키웠으니까 이제는 매각할 시기가 다가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러스 알파 하나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현대로템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현대로템의 차트를 보시면 최근 들어서 쭉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현대로템은 매각 가능성이 있다라고 올해 초에 뉴스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뉴스가 같이 나온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현대로템 지분 매각 등 추진 중 아니다. 완벽하게 부인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가 방산, 플랜트, 철도 사업 등을 담당하는 계열사 현대로템에 일부 사업 부분 매각설과 관련해 지분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독일 지메스의 현대로템 지분 매각 관련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통해서 이같이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날 현대로템도 최대 주주인 현대차에 확인한 결과 지분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공시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니다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저기를 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낮은 확률이겠지만 어느 정도 확률이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업은 플러스 알파인 이유가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의 회사를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각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봤는데요. 자, 그런데 이젠 아시죠? 절대 저거만 보고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저런 호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은 딱 플러스 알파로만 생각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죠.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오를만한 주식을 사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주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틀 전에 급등한 디오를 한 번 더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회사 매각을 하면 주가가 오르는 걸 확인해봤고요. 그리고 앞으로 매각 가능성이 있는 기업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도 기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